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다수 지역에서 본선 진출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경선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공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발하며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1절 연휴 부산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올겨울 마지막 한파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다수 지역에서는 본선 진출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부 탈락하는 등 이변도 있습니다. 부산의 총선 판도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8일 발표한 경선 결과에서 금정구에선 백종헌 국회의원이 김종천 예비 후보를 꺾고 본선에 안착하며 재선에 도전합니다. 이로써 금정구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박인영 전 부산시의장과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선이 치러진 부산 진구 을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이 받게 되는 15% 감점에도 불구하고 이헌승 현역 국회의원이 정현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꺾고 경선에서 승리하며 4선 도전에 나섭니다. 이헌승 국회의원은 민주당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이현 전 부산시의원과 본선에서 경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연제구와 수영구에선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이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연제구는 국민의힘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역 이주환 국회의원을 누르고 본선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야권에선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데 김 전 장관은 민주당 이성문 후보와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중 경선에서 승리한 한 명과 맞붙습니다. 수영구에서도 국민의힘 전봉민 현역 국회의원이 탈락하고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영구는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 공천한 유동철 교수가 본선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국민의힘에선 선거구 획정 변수와 8명의 예비 후보가 총선 도전에 나선 서동구를 제외한 16개 지역구의 공천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경선을 앞두고 있는 해운대 1 지역과 중영도구 2곳을 포함해 18개 모든 지역에서 공천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부산 지역 거대 양당의 공천 결과에 큰 윤곽이 드러나면서 본선 진출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경선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공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발하고 나서는가 하면 경선 후보들 간의 세대결도 치열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28일과 29일 경선을 치른 중구영도구 국민의힘 조승환 박성근 예비후보.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세대결이 치열합니다. 이례적으로 현역인 부산시의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는데 일부 시구의원들이 경선을 치르는 상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같은 당 지방의원 간에 지지하는 후보를 두고 뜻이 갈라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도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경선에서 배제된 김의성 후보는 당이 청년 후보자 의무경선 당규라는 약속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공천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약속한 청년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인가요? 이것이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라고 과연 누가, 어느 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거의 스팸 취급하는 인지도 여론조사에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결국은 명부와 조직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의 지지당원들이 대답하는 게 정치의 현실이요 틀입니다.
왜 기회 약속을 어기는가요? 부산 진구 을에서도 컷오프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탈락한 후보들은 당의 이의제기 신청서와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전략공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예비 후보는 재심 신청이 기각되면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무소속 출마를 숙고하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당에서 단수공천이나 전략공천을 하면 부산 진구 유권자들이 무조건 받아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민주주의 근간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을 각성시키고 부산 진구가 유권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을 지역에서는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김삼수 예비후보가 공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역구 같은 당 예비후보 4명 중 유일하게 청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경선 참여조차 해보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불공정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상구와 수영구 등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이 특혜 공천 등을 주장하며 항의하는 등 곳곳에서 공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29일 이후부터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를 시작합니다. 28일 오전 기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후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월 4일 이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법상 이제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바로 뭐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 통지하고 또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부산에서는 29일 오전까지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의대 희망 증원 조사 당시 최대 200명까지 증원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진심 어린 대화를 촉구하고 정부가 다음 달 4일까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수협의회 등은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재조사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가 자료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SNS와 인터넷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조작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인데요.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 목소리까지 실제와 흡사하게 조작해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 후보와 AI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AI 아바타는 유권자들이 남긴 질문에 직접 답까지 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양한 표정이 담긴 15초 정도의 영상만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술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는 이 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2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AI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가 임박하면 SNS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중심 잡힌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는 유튜브나 SNS에 의존하기보다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공보물 또 공적인 뉴스 채널에서 나온 정보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콘텐츠를 접하면 관할 선관위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고요.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반 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속도로 확장하는 AI 신기술이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중심 잡힌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구입니다. 네, 저출산 시대의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또 방과 후까지 하는 늘봄 교실 등 다양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공론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은 다양하게 이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1절 연휴 기간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29일 비 또는 눈이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말까지 불경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1일 오전부터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2일까지 한파가 전망되면서 부산시가 취약계층 한파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10개 부서와 16개 구군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한파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시는 한파 쉼터와 응급대피소 운영관리, 한파 취약계층 방문 등 올겨울 마지막 한파를 대비한 예방 대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한 한파 기간에는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한파 시민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누비자 이용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누비자를 점검합니다. 대상은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4,200여 대와 터미널 400여 곳입니다. 시는 기능 고장 여부와 시설물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19살에서 34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은 내년 2월까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함안군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입학축하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입학축하금은 둘째 자녀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해운대구가 코로나로 문을 닫았던 해운대 해수욕장 온천 조격탕을 3월 4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로 문을 닫은 이후 4년 만입니다. 해운대구는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시범 가동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온천 조격탕은 겨울철인 11월에서 3월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4월에서 10월에는 오후 1시에서 6시에 문을 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